안녕하세요. 지원지한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기출 강의 3주차 각국사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세계사 3월 학력평가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이후에 다시 만나 뵙네요. 기출은 2주 만에 뵙는데 오늘은 각국사, 서아시아사, 인도사, 일본사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역시 늘 강조하듯 개념 때부터 강조했죠. 각국사는 제일 중요한 게 각 국가의 건국자, 그리고 멸망, 그리고 각 국가의 시기, 몇 세기에서 존재했는지, 그리고 수도, 그리고 대외관계랑 기타 특징들 이렇게 우선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알아주셔야 되는. 이걸 중점적으로 먼저 알고 이제 나머지 특징들까지 다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09번. 미추친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바빌론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민족 반란의 충격으로 제국 무슨 세기야 이거? 제국이 통일을 이룬 지 한 세기가 채 못 되어 분열이 됐대요. 그리고 이 세는 이 틈을 타 시리아를 차지한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진출하며 새로운 대국 건설을 꿈꾸었대. 그러나 바빌론 반란군을 모칠 결성된 바빌로니아 군대에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서 완패하여 나일강 삼각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대. 얼마 전 메디아 군대와 제국 최후의 보루 하란성을 함락시켰던 바빌로니아 군대의 기세를 당할 수 없었던 것이대. 이 제국은 바빌론 군대와 메디아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을 했는데 통일을 이룬 지 한 세기가 채 못 되어 분열이 됐다고 하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프라테스 강 쪽이니까 서아시아인 건 알 수 있겠죠. 서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이 통일을 이룬 지 한 세기가 채 못 되어 분열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메디아랑 바빌로니아 군대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봅시다. 아시리아가 메디아랑 바빌로니아, 얘를 바빌로니아가 두 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전을 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후의 바빌로니아를 신 바빌로니아.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시리아가 메디아랑 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쪼개졌죠. 멸망해서 쪼개졌죠. 그게 첫 번째고요. 반세기가 채 못 됐대. 반세기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50년 가까이 되겠죠.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아시리아의 건국 연도랑 멸망 연도로 보면 대략 저 몇 년이야? 한 50에서 60년 사이가 되죠. 그럼 대략 반세기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 통해서 아시리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선 작년 6월 모의고사에 아시리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아시리아 수도가 니네베입니다. 거기 왕립도서관을 건국을 했어요. 쿠샨 왕조와 교역한 서아시아 국가는 파르티아고요. 알렉산드로스고 국교로 삼은 건 사산주죠. 이게 아케페 정답 5번. 그래서 우리 아시리아에 대한 특징도 잘 알아둡시다. 오케이? 자, 110번. 미추친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제국 말기의 혼란 속에서 수도와 사르디스를 잇는 도르망 일대를 장악했던 반란군에 맞서 싸웠대. 그럼 이 제국의 수도와 사르디스를 잇는 도르망이 있는 거겠죠? 누굴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페로만 쓸게요. 정답 4번. 데브시르메는 어느 나라 거요? 오스만 거죠? 이거 비잔티움. 이게 아시리아. 글쎄 클리스테네스죠? 아테네. 오케이? 정답 4번. 111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놓은 것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은 마케도니아 왕이래. 이거 누구예요? 네, 알렉산드로스죠? 자, 나는 여기서 이게 알렉산드인지 몰랐다. 여기 개념 공부하러 다시 갑시다. 아시겠죠? 우리는 아직 기출 풀 때가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개념 다시 하고 기출 풀어봅시다. 자, 이 전투에서 기병과 중장보병을 앞세워 가해 황제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 후 현지인과 결혼을 장려하면서 자신도 아케페랑 결혼을 했죠.
오케이? 본인은 페르시아 여인이랑 결혼하고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들의 혼인을 장려했죠. 그래서 가가 페르시아인데 이때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이거 애들이 대충 필리포스만 보고 마케도니아만 보고 알렉산드로스 엄청 찍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다만 꼼꼼하게 읽지 않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만 알면 되는 걸 대충 보고 그냥 알렉산드로스만 보고 알렉산드로스 찍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알렉산드로스고요. 이거 로마 공화정이고요. 팀무르고요. 아시리아고 5번이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죠. 자, 112번. 112번. 갑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알렉산드로스 분열 이후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루쿠스 왕조가 점차 쇠퇴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사키스 1세가 가를 세웠대요. 이후 가는 서쪽 방면으로는 셀루코스 왕조, 동쪽으로는 박트리아와 경쟁하였대. 그리고 오르데스 2세 치세에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권력을 분전받은 크라소스의 군대를 격퇴하였대요. 한편 전성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 유역까지 장악했고, 그럼 서아시아 지역인지 알겠죠? 로마 제국과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중개 무역으로 변성했대. 자, 이 문장 이게 누구예요? 파르티아죠. 파르티아가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 이후에 건국된 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것도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 알아둡시다. 1단계통. 페르세폴리스는 아케피죠. 이거는 비잔티움. 이건 사산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시리아. 오케이. 자, 113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와나는 한과 로마 사이. 자, 이 시기 대외관계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개념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어. 중국은 한나라, 서양은 로마, 인도는 구시안. 여기 바로 나오죠. 이때 서아시아는 파르티아의 수도 크테시폰 맞고요. 푸시안의 수도 프루샤프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동식인 거 봤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입 아프니까. 가가 파르티아 중요해요. 그만큼 알겠죠? 나가 쿠션. 근데 현장에서 하면 확실히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호흡에 맞춰서 하는데 여러분들이랑은 내가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잘 이해하고 있죠? 많이 등장한 건 사산주고요. 쿠션. 미안. 소리. 파르티아. 쿠션. 자, 정답 니엔티그 3번. 그래서 언제든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114번. 이게 작년 수능 4번이에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라피드스 안토니우스 등 군인 정치가들의 난립으로 로마가 혼란스러웠대. 이때 바빌로니아를 차지하고 있던 칸은 시리아를 점령한 뒤에 팔레스타인 일부까지 진출했대. 여기가 서아시아 지역인지는 알겠죠? 로마가 있었을 때네. 냄새가 나죠? 즉 로마가 있었을 때 특히 봐봐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등 군인 정치가들이 난립했대. 그래서 레피두스랑 안토니우스는 언제 등장하냐면 얘가 2차 삼두 정치를 주도했죠. 이때가 기원전 1세기입니다. 그때 서아시아에 있던 건 파르티아예요. 파르티아가 꽤 오래 있었어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이 존재 시기, 그러니까 몇 세기부터 몇 세기까지 존재했는지 알아둬야 돼요. 각각. 그래서 저 로마 2차 삼두 정치 시기를 통해서 서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파르티아인지 알면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파르티아는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 이후에 등장을 했다. 살라미스 대전에서 패배한 건 아케페고요. 오스만 사산조 아시리아죠. 정답 5번입니다. 오케이.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이란 계통이 세운 왕조래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을 틈타 한가 로마 제국 사이 위치에서 동서교역을 번역을 누린 가는 파르티아. 그리고 이 파르티아가 나에 멸망했대.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과 계속된 전쟁과 내분으로 멸망했대. 이슬람 세력이 멸망했대. 사산조죠. 이건 사산조. 이건 아케페. 이게 사산조. 정답 3번이네. 이건 아케페. 이거는 그리스랑 아케페. 오케이? 오케이, 정답 3번. 다음 116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에프탈의 침입이 있을 때 인도는 구타고요. 그 당시 서아시아는 사산조입니다. 그래서 사산조 구타, 그때 서양에는 비잔티움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시기인 거 정말 자주 물어봐요. 오케이. 사산조 이슬람 세력,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 세력이 멸망을 했죠. 이건 오스만이고요. 아니야. 오스만이 맘루크를 멸망시켰고 파티마가 누구한테 멸망했는지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오케이?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한 건 우마이야. 무굴 제국이죠. 정답 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그래. 서아시아에서는 두 제국의 충돌로 아라비아 반도를 우회하는 교역로가 발달해서 메카와 메디나가 성장했다. 이게 이슬람이 탄생하는 배경으로 등장을 해요. 즉 여기가 비잔티움이고 사산조의 충돌로 인해서 이 아래쪽 우회로가 발달하고 그 해안가에 있는 메카 메디나가 성장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슬람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니까 알아둡시다. 둘 다 이슬람 세력이 멸망했어요. 비잔티움은 오스만에게, 사산왕조는 정통 칼리프에게. 이게 사산조고요. 오스만, 아바스, 이거는 사파비. 정답 5번. 118번. 가나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작년 거다. 현재 잠깐 돌궐은 북주 돌궐 이 북주를 통해서 시기를 잡아야 돼. 이 북주가 6세기거든요. 그래서 초원지대 장악한 돌궐은 북주로부터 물자를 얻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대. 그때 이란 지역을 차지하고 동서교역을 주도하고 있던 가가 사산조고요. 근데 가 서쪽으로 인접한 나는 비잔티움이에요. 오케이? 사산왕조가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세기에 서아시아에 있는 이란 지역에 있는 가가 사산조가 맞고요. 사산조 있을 때 서쪽에는 비잔티움과 지속적으로 특히 대립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6세기에 또 서양이 사산조 앞에 대립하고 있던 건 비잔티움이니까 가는 사산조, 나는 비잔티움. 그래서 전 북주로만 키워드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가의 공격으로 사산조의 공격으로 아니지. 비잔티움은 오스만의 공격으로 가는 나로부터 술탄 셀주쿠가 아바스로부터 부여받았죠. 가와 나는 당나라와랑 아바스랑 싸웠죠. 탈라스 전투에서 둘 다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했고요. 델로스 동맹을 맺었다. 아테네가 아케페의 침략에 대비해서 델로스 동맹을 체결했죠. 자, 119번. 밑줄 친 이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목민으로 알려진 에프탈은 이것도 어려웠던 것 같아.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에프탈은 왕조 동북방 접경 지역에 머물고 있었대. 이걸 이 그림을 보면 가장 좋아요. 에프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근데 저 가 국가
우리가 찾아볼 이 왕조의 동북방 접경 지역에 머물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이 왕조의 동쪽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죠. 가 기준에선 F달이 동쪽에 있지 않니? 이해가죠? 어? 그러면 F달이 동쪽에 있는 이 왕조는 누구예요? 사산조예요. 그래서 사산조에 대한 문제고, 친절하게 평가원이 여기에 굽타에 대한 내용을 안 넣어놨어요. 애들이 여기다 굽타 넣었잖아, 선지에. 그러면 다 F텔만 보고 죄다 굽타 고르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거야. 그 정도까지는 평가원이 약간 힘을 뺀 것 같아요. 가즈니 왕조는 10세기에서 12세기 인도고요. 이건 시크교 애들인데 무굴 제국 때입니다. 이건 사팝이고요. 사산조는 계속해서 비잔티움과 대립을 했죠. 이건 아바스입니다. 4번. 그래서 F탈이 사산조 기준에서 동쪽, 굽타 기준에서 왼쪽인 서쪽인지 잘 알아둡시다. 자, 120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동고트 왕국 사주단은 폐하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여기서 왔대. 야심만만한 유스티니아누스 폐하의 제국인 유스티니아누스는 폐하의 제국인 가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지배욕을 불태우고 있대. 감히 말씀드린데 유스티니아누스 제국의 동쪽 경계가 방치되어 있으니 이때 군대를 움직이래. 자, 일단 비잔티움과 대립을 하고 있죠. 가는 유스티니아누스가 비잔티움 황제인 거는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유스티니아누스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 다시 개념 공부하러 갑시다. 오케이? 게다가 폐하께서, 지금 가의 폐하께서 이 기회를 주저하시면 유스티니아누스의 신봉인 벨리사리우스의 군대가 폐하의 제국을 쳐들어와 수도인 크테시폰을 짓밟을 것이래. 가의 수도가 크테시폰이다. 그리고 비잔티움과 대립했다. 누구예요? 사산조죠. 크테시폰을 수도로 가진 나라는 파르티아랑 사산조예요. 근데 비잔티움과 대립한 나라는 사산조밖에 없기 때문에 사산조가 정답이 됩니다. 4번이고요. 이거는 뭐 아바스 정도 되겠고요. 아바스나 셀주쿠. 바브루가 건국한 건 무구리 제국이죠. 일단 오스만, 대적성면 아테네. 오케이? 여기까지 페르시아 하고요. 페르시아 때는 크게 네 나라가 등장했죠. 아시리아, 아케페, 파르티아, 사산조. 잘 정리하면 되고, 이제부터 이슬람 세계 볼 겁니다. 그래요. 우마이야, 아바스 등등 다 티무르, 사파비 많이 나올 겁니다. 작년에 파티마도 나왔죠? 각 왕조들의 특징 잘 정리해 볼게요. 자, 121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야지드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를 즉위하자. 이게 뭐예요? 검정색. 칼리프를 자기 자신한테 물려줬지. 칼리프직을 세습한 거예요. 세습. 합의를 통해 칼리프를 선출한 관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어났대. 지금까지는 칼리프를 선출했는데 합의를 통해서 이제부터 야지드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이때부터 칼리프를 세습하기 시작한 거지. 언제예요? 칼리프를 세습하기 시작한 때는 우마이야 왕조죠. 그래서 정통 칼리프 때는 칼리프를 선출했다. 그게 우마이야 왕조 넘어가면서 칼리프를 세습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5번. 이건 사파비, 오스만,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 아바스. 자, 12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작년 수능 문제였죠.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이 가 국가의 주요 전적지, 즉 가 국가가 싸웠던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영토가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특히 이 봐봐,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 예루살렘 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북아프리카까지는 탕헤르가 아니라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까지는 뭐 다른 이슬람 국가라든지 뭐 로마나 비잔티움도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다만 여기 이 지역을 차지한 건 여기 봐봐, 여기 넘어가면 뭐예요?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죠. 근데 우마야 왕조는 여기 이베리아 반도 턱 밑까지 가서 싸웠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한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간 건 우마야 왕조밖에 없다. 해서 이건 우마야 왕조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예요. 다시 이 점 하나로 이게 우마야 왕조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서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여기 1번, 2번, 4번은 차지를 했었지만 저기 3번인 이베리아 반도 밑에 아프리카까지 차지한 국가는 없었어요. 우리가 우마야 왕조를 배울 때 우마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했죠. 저점은 이베리아 반도 바로 코 밑에 있는 엎어지면 닿는 아프리카 영토잖아.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기고 바로 우마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한 건 결국 우마야 왕조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점 하나로 우마야 왕조인지 알아야 하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얘네는 아랍인을 우대했죠? 아랍 우월주의라고 해서. 그래서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사파비, 아바스, 이거 오스만입니다. 그래서 우마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했던 거 꼭 알아두고 그거 지도에서도 한번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3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투구르베그는 단단악한 전투에서 가즈니 왕조 군대를 격퇴하여 호라산 일대를 장악한 한편 이란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파한을 점령했대요. 또한 그는 가의 알카임일스의 요청에 따라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부하의 왕조를 축출하고 칼리프를 보호했대. 누가? 그가. 그러면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누구의 요청? 저 알카임일세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개념 때는 아바스 왕조가 셀주크 티르크한테 요청해서 아바스 왕조에 침입한 부하의 왕조를 쫓아내달라고 했다라고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그다드가 어디야? 아바스 왕조 수도잖아. 이 그가 바그다드에 들어와서 부하의 왕조를 쫓아내고 칼리프를 보호했다. 이 그는 셀주크고요. 바그다드를 수도로 갖고 있는 가는 아바스 왕조예요. 그 다음 이 그가 투구르베그인데 투구르베그가 셀주크 티르크의 인물이죠. 이 투구르베그 셀주크는 얘가 셀주크인데 알캄 1세에게서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고 우리 여기도 했었죠.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았다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셀주크와 아바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아바스인지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셀주크와 아바스의 관계 우리 잘 정리해둡시다. 아바스는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했고요. 이건 사파비, 우마이야, 이건 티무르, 오스만이죠. 124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내건 크리스교 군대는 니케아를 점령한 이후에 소아시아를 경호하여 무슬림 군대의 방어를 뚫고 시리아에 진출하였대요. 그들은 먼저 성지로 향하는 기복의 요충지인 안티오크를 점령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대요. 시리아 지방을 거쳐 동쪽으로 탈출한 피난민들은 가의 칼리프가 머물고 있는 수도 바그다드. 수도가 바그다드인 가는 누구예요? 아바스죠. 우선 이것만으로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바스가 정답 2번이고요. 이거 셀주크. 그리고 셀주크 말고 또 누구 있어? 오스만도 나중에 칭호를 받죠. 술탄의 칭호를.
우마이야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다. 사파두고요. 이건 정통 칼리프죠. 근데 위에 보면 십자군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보면 성지 회복 명분을 내건 크리스교 군대는 이게 십자군이에요. 그래서 니케아를 점령한 이후에 소아시아까지 진출했고요. 시리아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진출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시켰죠. 이게 1차 십자군 때죠. 그러면 근데 1차 십자군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야? 셀주크가 비잔티움을 공격했기 때문에 십자군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를 거쳐 동쪽으로 탈출한 피난민, 얘네는 누구냐면 저기 십자군의 공격을 받은 셀주크 애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십자군과 셀주크 그리고 아바스의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아바스로 찾기 저 바그다드를 통해서 쉽게 찾았을 거예요. 오케이? 자, 125번.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황 레오 3세를 만나고 아헨으로 돌아가던 황제는 약간 수도가 아헨인 국가는 어디예요? 우리 프랑크 왕국이에요. 우리 프랑크 왕국 때 칼로스 대제가 수도 아헨에 궁정학교를 건립했다라고 배웠죠. 게다가 교황 레오 3세를 만나서 칼로스 대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까지 했죠. 그러니까 칼로스 대제식이잖아. 그럼 대략 한 8세기에서 9세기인 것까지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그 황제는 돌아가던 황제, 이거 황제가 칼로스 대제죠. 자신이 수년 전 가로 보냈던 사절단이 큰 선물을 가지고 귀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의 나라는 프랑크 왕국은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토교 제국과 갈등했대. 8세기에서 9세기인데 지중해 동쪽에 있는 크리스토교 나라는 누구예요? 이거 비잔티움이죠. 프랑크 왕국 동쪽에 지중해 동쪽에 있는 크리스토교 나라는 비잔티움 제국이야. 얘는 너무 길잖아. 5세기부터 아니 동서가 4세기 때 쪼개졌으니까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존재를 했죠. 한편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나라는 뭐예요? 색깔을 다르게 해줄게. 다음 다마스쿠스에서 나라. 이거는 후 우마이야 왕조죠. 다마스쿠스의 궁정이 우마이야 왕조잖아. 근데 걔네가 아바스한테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했을 때 우마이야 왕조 세력들이 후 우마이야로 아니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가서 세운 게 후 우마이야야. 얘네는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존재해요. 오케이? 어쨌든 칼로스 대제가 비잔티움 그리고 후 우마이야 왕조와도 대립하던 상황이래.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가와 협력을 모색했대. 가의 영토는 서쪽으로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동쪽으로 카불 너머까지 이르렀고 수도는 알만수르가 원형의 계획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잠깐 저 칼로스 대제 색깔도 바꾸자. 이 원형의 계획 도시라는 것 옆에 문제가 보면 나오지만 그리고 원형의 계획 도시 그리고 세계의 시장으로라도 불렸잖아. 여기 이게 2021학년도에 나온 기출 문제거든요. 오른쪽 126번이 여기 보면 세계의 시장으로 불렸대. 이게 그래서 바그다드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기출이랑 사실 세계의 시장이란 건 교과서에도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북아프리카랑 카불 이게 서아시아 지역인지는 알잖아. 북아프리카 쪽도. 그래서 아바스인지 알았어요. 이 시기에 서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수도가 세계의 시장으로 불렸던 나라는 아바스 왕조다. 오케이? 어렵죠? 이거는 이렇게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 비잔티움, 후 우마이야 왕조랑 같은 시기에 있던 국가 중에서 수도가 세계의 시장이라고 불린 국가는
아바스밖에 없다라고 해서 아바스 찾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 이 네 나라가 같은 시기에 아바스는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략 이 네 나라가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시기는 한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죠.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동시에 존재했던 시기를 찾았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이라는 표현을 기출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키워드들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정답 4번이고요. 훌라고의 몽골군에 의해 아바스가 멸망을 했죠.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한 건 서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오스만 아니면 뭐 비잔티움도 있고요. 사파비 이게 어디요? 이게 후우마이야죠. 티모르입니다. 오케이. 126번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내고 등장한 새 왕조. 이거 누구예요? 우마이야. 이 새 왕조가 우마이야죠. 우마이야의 수도가 가야. 이 가가 어디야? 다마스쿠스죠. 여러분 수도 다 알아야 돼요. 오케이?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가문이 비아랍인을 차별하던 왕조를 타도하고 새 왕조를 개창했어. 이 누구예요? 이거는 아바스죠. 오케이? 얘네 수도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불렸대. 바그다드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 배치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126번 이게 이제 2021학년도에 등장했던 기출이에요. 2021학년 9모,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보는 시험지고 왼쪽 게 3년 뒤 2024학년도 9모, 즉 2023년 9월에 본 시험지란 말이다. 그래서 이 과거 기출을 잘 공부했는지를 125번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죠, 평가원은. 그러니까 기출 정말 꼼꼼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사파비 왕조 수도는 이스파한이죠. 1번 2번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됐다. 다마스쿠스는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된 적이 없어요. 3번 이거 코르도바죠. 바그다드가 셀주크에 의해서 점령됐죠. 오케이? 정답 4번이고요. 십자군에 정복된 대표적인 지역은 예루살렘이랑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정답 4번이에요. 만약에 2번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근데 파르티아가 점령한 지역이 너무 많잖아. 파르티아 영토를 생각했을 때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확실한 정답에서 체크하면 되지. 오케이? 자, 127번.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육모가 세계사, 동아시아사 둘다 작년 육모가 어렵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중고난도 문제들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레타를 정복하는 자가 황제가 될 것이다. 일단 크레타 위치를 알았었어야 하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요즘 확실히 이 지리를 활용해서 어떤 국가를 찾아야 하는지도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계사를 위한 세계지리 해줬잖아. 그거라도 꼭 제발 보세요. 알겠죠? 제발. 그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진짜 큰 지장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세계사 푸는데. 그래요. 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대. 크레타를 정복하는 건. 당시 크레타는 무슬림들의 수중에 있었는데 이 무슬림들이 누구냐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던 나였대. 그러니까 나가 크레타를 중심으로 크레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나가. 근데 나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럼 나는 누구예요? 아바스죠. 바그다드가 중심지였으니까 수도란 얘기죠. 그리고 나의 북아프리카 영토를 차지한 신흥 왕조 파티마하고도 교류하고 있었대. 이때 파티마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파티마가 한 10세기부터 12세기 정도 돼요. 가를 찾아야 되잖아. 가는 10세기에서 12세기, 그리고 아바스는 8세기부터 13세기 존재했어. 이 시기에 존재했는데 크레타를 두고 바그다드와 대립을 했던 국가예요. 크레타 주변에 있는 국가겠죠. 크레타가 어디 있냐면 이 유럽이요. 그렇다 하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요.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가 지중해요. 이 지중해 아래, 특히 발칸반도
밑에가 크레타 섬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크레타 섬을 두고 아바스와 대립했던 유럽 국가는 비잔티움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이건 프랑크 왕국이죠. 정답 2번 비잔티움입니다. 예니체는 오스만이고요. 이건 셀주쿠고요. 이건 우마이야죠. 자, 만약에 도저히 가를 못 찾겠어. 아니 근데 막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 뭐 크레타 다른 나라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저 시기에 차지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가 일단 아바스인 거 확실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3, 4, 5번은 정답이 아니잖아? 근데 이때 파티마가 10세기에서 12세기에 존재를 했어. 그때 프랑크 왕국은 존재하지 않았죠. 이미 베르댕 조약으로 9세기에 분열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프랑크 왕국도 아니니까 가에 해당하는 게 비잔티움이겠구나. 비잔티움이 저 시기엔 있긴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도 돼요. 현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사후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 크레타를 중심으로 아바스와 대립했던 국가가 비잔티움인지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2번. 그리고 저때 이제 파티마가 육모에 이렇게 살짝 힌트로 나왔잖아. 그리고 9월에 파티마 왕조가 시험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해 EBS에 파티마 왕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심지어 이 파티마 왕조의 키워드로 상칼리프 시대를 똑같이 줬어. EBS랑 얘랑 구모랑. 그래서 작년 구모 세계사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는데 과하게 EBS 연계를 많이 했던 게 드러났던 시험이에요. 한 5개인가 눈에 띄게 새로운 소재를 EBS로 연계해서 출제를 했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누구예요? 이게 아바스죠. 약화되어 있었고 가는 자신들이 진정한 계승자라고 해서 칼리프의 칭호를 사용했어. 자기들도. 색깔을 바꿔봐야지. 또한 코르도바의 누구도 자신을 칼리프로 칭했대. 코르도바에서 칼리프를 칭한 건 누구예요? 이건 후우마이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스의 왕권이 약화되는 순간 파티마, 후우마야까지 자기들을 칼리프라고 하면서 3칼리프가 존재했다. 우리가 이걸 3칼리프 시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가가 파티마예요. 오케이. 정답은 얘네는 카이로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8번 마무리하고 우리 129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사람의 주요 행적이래요. 뭐 10대 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순서 가에서 나 1에서 5번 뭐 10대에서 60대까지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뭐 나머지 읽어보면 뭐가 모르겠어요. 맘루크 왕조 모르겠어요. 가에 대한 힌트는 여기 나왔잖아.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스만이랑 일단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근데 오스만이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군대를 끌고 와?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가 누구 수도예요? 티무르 왕조 수도죠. 이거 티무르야. 자, 오스만이랑 전쟁을 했다. 그 다음 사마르칸트에서 군대를 끌고 왔다. 사마르칸트가 수도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티무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우면서 티무르 왕조를 개창했고요. 오스만이고요. 또 오스만. 특히 얘네들은 위에 거는 셀림 1세고요. 이건 술레이만 1세야. 그래서 이거는 술탄 또 구분을 해두면 돼요. 이건 셀주크. 이거는 훌라구예요. 훌라구. 몽골.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팀으로 정리하고요. 130번 미추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샤르는 이 왕조의 개창자인 부친과는 여러모로 달랐대요. 부친은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워 느낌이 많이 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명나라 정벌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티무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티무르 왕조 대외 관계도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 정벌했는지. 명나라 정벌도 티무르가 시도를 했어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어. 정답 1번.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한 거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이거 오스만도 있죠. 이 줄루족이죠. 아바스. 이 아바스 1대 했을 때 전성기를 맞이한 거? 아바스 아니에요? 이거 사팝이야. 오마이야. 오케이, 그럼 팀으로 두 문제 잘 정리해둡시다. 다음 131번. 가의 군대가 호르무즈를 공격한. 이것도 작년 수능 문제다. 여기 오답률 탑5 안에 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어. 호르무즈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일단 호르무즈가 서아시아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 번 등장해. 바스크 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이후 포르투갈은 호르무즈에 상관을 설치하여 페르시아만. 뭐 호르무즈 몰라 다 칩시다. 페르시아만은 딱 봐도 페르시아 지역이면 서아시아 지역인지 알겠죠. 한편 간은 서쪽으로 인접한 이슬람 국가와의 대립으로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요.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를 장악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대. 이에 간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있던 시기가 언제예요? 영국 동인도 회사가 1600년에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대략 17세기인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그거 한참 뒤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뒤에 설립된 지 20여 년 만이라는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대략 한 1620년쯤이죠. 그래서 17세기야. 오케이? 그리고 17세기에 서아시아에 위치한 가예요. 그 다음에 가는 서쪽으로 이슬람 국가와의 대립으로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누구예요? 사팝이죠. 사파비 왕조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존재를 해요. 게다가 사파비 왕조는 그 서아시아에 위치했고요. 서쪽에 인접한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과 대립을 하고 있었다고. 이건 근데 언제 나왔던 거야? 내가 오스만에 넣어버렸는데 이게 저 문제 기준으로 1년 전 수능에 등장을 했어요. 그 수능 10번인데 오스만과 사파비가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며 대립하고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파비 서쪽에 오스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전년도 기출에서 이미 등장을 했어. 그러면 사파비 서쪽에 오스만이라는 이슬람 국가도 있고 둘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은 서아시아 지역이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20년쯤 지난 17세기에 서아시아를 차지하고 있는 간은 사파비 왕조다라고 해서 사파비 왕조를 풀면 되는데 정답이 1번이죠. 얘들이 뭘 골랐냐면 무구를 많이 골랐어요. 셀주쿠. 나머지 일단 볼게요. 이거 티무르죠. 오스만이죠. 왜 골랐냐? 어쨌든 애들이 뭐 동인도 회사 시기까지 17세기까지 파악을 했어요. 근데 서쪽이 이슬람이라고 하니까 서쪽의 이슬람을 사파비로 잡아버린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 지도인데 요 녹색 요 선으로 된 게 사파비 때 영토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티무르 때 기준이라서 델리 술탄 왕조로 돼 있고 사파비 때는 무굴로 돼 있어요. 애들이 서쪽에 이슬람 국가라고 하니까 서쪽의 이슬람 국가를 사파비로 잡고 그러면 반대로 그 사파비 동쪽에 있는 건 무굴이구나 하고 다 무굴을 찍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사파비 기준에도 서쪽에 오스만이라는 이슬람 국가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호르무즈가 어딘지 알아. 여기잖아, 호르무즈가.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사파비 왕조다. 17세기에 그렇게 풀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오스만과 사파비, 이 지리적으로도 오스만, 사파비 무굴이죠. 같은 시기고요. 얘도 이슬람, 얘도 이슬람, 얘도 이슬람이에요. 다만 이제 이슬람 무굴에서는 국가적으로 이슬람을 믿었지만 뭐 여러 종교들이 다 섞여 있었죠. 시크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오케이? 셋 다 이슬람 국가네. 신기하네요. 어쨌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웠던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해 줄게요. 자, 그다음 이제부터 오스만 제국이랑 근대 서아시아사 부분을 할 건데, 이제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오스만이 주변 국가들과의 대외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보는 132번, 133번은 오스만과 티무르, 그리고 사파비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132번부터 보면 이 앙카라 전투가 교과서에 나와요. 오스만이랑 티무르가 싸운 게 앙카라 전투야. 여기서 오스만이 져요. 이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앙카르 전투에서 사마르칸트에서 군대를 끌고 온 나는 누구야? 이게 티무르죠. 그러면 얘랑 싸운 가는 오스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스만과 티무르의 관계 정리해둡시다.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점령했고요. 자, 트리폴리 굉장히 핫하죠. 이 트리폴리라는 게 이때 처음 나왔어요. 이 25학년 구모에. 근데 봐봐,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해. 누가 어느 지역 차지했는지, 어느 도시 차지했는지 다 외울 겁니까? 그러면 그 지역만 400개가 넘어요. 아니, 400개는 좀 뻥이지만 끝도 없잖아. 대신 우리가 오스만 때 셀림 1세를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차지했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우선 오스만이 북아프리카는 차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오스만이 무함마드 알리를 이집트 총독으로 삼았고요. 티무르는 몽골 제국 재건 내세워서 정답 5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트리폴리가 나왔으니까 트리폴리를 알아둡시다. 트리폴리가 한 요쯤 있어요. 게다가 이게 작년에 리비아 수도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몰라도 풀 수 있었는데 일단 리비아 지역 안에 있는 리비아 수도인 것까지 알아둡시다. 저기가 트리폴리예요. 빨간 점 여기. 자, 그다음 133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가이 술탄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둘카디르 왕조를 공격하자 이에 위기업을 느낀 맘루크 왕조의 술탄은 나와 연합세를 구축했대. 나는 가와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며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가가 맘루크 왕조의 군대를 격파했대. 맘루크 왕조 정복시킨 가가 오스만이죠. 그러면 이 오스만과 메소포타 지역 지방을 두고 대립한 나는 사파비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오스만 지도인데 여기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강 있죠? 그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야. 그러면 사파비 여기 있고 오스만 여기 있으면 이 사이를 두고 서로 지금 붙어 있죠. 엄청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것도 재작년이죠. 이건 EBS를 연기했던 문제인데 그때 저 지도 오스만과 사파비가 겹쳐 있는 지도를 EBS에서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지도를 이렇게 글로 풀어 써서 연기를 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지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지도를 글로 풀어 썼을 때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뭐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건 러시아죠. 이거 우즈베크인이고요. 몽골의 침입을 멸망한 건 뭐 아바스, 셀주쿠 정도 있고요. 정답 4번. 이건 델리 술탄 왕조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둡시다. 저 근데 오스만 때 맘루크 왕조 정복한 거 아까 했는데 이거 누구야? 셀림 1세죠? 이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34번. 다음 자료의 술탄이 통치한 제국에 대해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리스토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누구예요? 바로 나오세요. 콘스탄티누스죠. 걔가 새 수도를 정하고 이를 새로운 로마로 칭했어. 콘스탄티누스가 새로 정한 수도가 뭐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죠. 근데 어떤 술탄이 이걸 점령했어? 이 술탄이 누구예요? 오스만의 메흐메트 2세죠. 그래서 오스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거 콘스탄티노폴리스 메흐메트 2세가 점령한 것까지 알아두세요. 오스만이고요. 티 프랑크 아바스 이건 서로 맞아. 오케이. 자 봅시다. 135번 가술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해서 입법자로 불렸대요. 등등등. 그리고 다양한 예술 문화도 풍선했대. 사실 이것도 다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요. 서쪽으로 헝가리 정복이 이어 빈을 공격했대. 이거 누구야? 이거 술레이만 1세야. 오스만의. 그래서 술레이만 1세 대표적인 건 뭐 헝가리 정복과 빈 공격도 있지만 저 법전 정비와 예술 분야 후원도 교과서에 있는 업적이니까 알아둡시다. 오케이. 자 나머지 하나씩 볼게요. 이거 다 술탄들에 관한 업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제 오스만인데 이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술레이만 1세 이 세 술탄 빼고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특히 19세기 때문에 이때 술탄 우리가 알 건 없고요. 이게 셀림 1세죠. 이것도 19세기 그냥 오스만에서 추진한 개혁이고요.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킨 건 이게 메흐메트 2세죠. 5번 술레이만 1세는 동지 중에 제일권을 장악했죠.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찔러서 이게 프레베자 해전인 것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다음 136번 미추친 그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신성 로마 제국 카르 5세의 핏발을 받고 있어. 그리고 이때 최근 왕중의 왕이자 이집트의 지배자라 불리는 자가 은밀히 루터파 제후들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적 지원을 제안했대요. 그럼 루터파 제후들이 신성 로마 제국과 대립하고 있던 시기는 우리 이거 종교개혁 때 했었죠. 이거 그 루터의 종교개혁 때잖아. 이게 한 16세기죠. 근데 설령 그가 왕중의 왕이라 불리는 그가 신성 로마 제국을 또다시 침공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신성 로마 제국을 한번 침략했던 거죠. 오케이? 신성 로마 제국을 한번 침략했어. 16세기쯤에.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집트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세력을 확대했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 다시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기에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로 세력을 확장했어. 그리고 기존의 신성 로마 제국을 한번 공격했었어. 이거 어느 나라예요? 오스만이죠. 그리고 기존의 술레이만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공격을 했었잖아. 신성 로마 제국 수도가 빈이니까 빈을 포위 공격했었죠. 그래서 이 그는 술레이만 1세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술레이만 1세인지 알 수 있었고요. 오스만인지. 그래서 요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 루터파 종교개혁과 오스만이 같은 시기에 있었다. 특히 술레이만 1세가 같은 시기에 있었다라고 알면 되고요. 정답 2번이요. 오스만은 그 출발부터 발칸반도 대부분 지역을 14세기 때 지배를 했고요. 알자스 로렌은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병합을 했고요. 이거는 프랑스가 이탈리아 통일 과정 중 이탈리아로부터 할양받았고요. 이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중에서 도중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지배권을 장악했고 이거는 러시아랑
오스트리아가 같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아시겠죠? 137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맘루크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가 파견한 총독의 약탈이 혼란한 상황을 가중시켰대요. 이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봉기해 맘루크들을 쫓아내고 총독 쿠르시드 파샤를 무력화시킨 후 군사령관 무함마드 알리를 새로운 총독으로 추대했대. 그리고 가는 무함마드 알리를 총독으로 승인했대. 이거 누구예요? 이거 오스만이죠. 저 맘루크 지역이 이집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함마드 알리가 새로운 총독으로 됐는데 이걸 오스만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오스만 제국주의 시기 때 내용인데 이것도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정답 1번이죠. 크림 전쟁에서 오스만이 승리했고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사파비, 무굴, 티무르, 또 무굴이죠. 오케이, 정답 1번. 다음 138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국은 신교육 도입, 행정제도 개혁 등 부국 강병을 꾀하는 시도를 했대요. 그러나 외세 간섭과 술탄의 전제 정치로 잦아질 때 이거 뭐예요? 이게 탄지마트예요. 술탄의 전제 정치 강압으로 실패한 게 탄지마트예요. 이 표현도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에 지식인과 장교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1876년에 헌법을 부활시키는 등 근대적 개혁을 주도했대. 요거는 청년 장교들이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내용이 달라요. 요거는 탄지마트, 아래 거는 청년 티르크당의 민족운동입니다. 그래서 청년 티르크당이 집권하는 과정을 조사하면 되겠죠. 룰러법 폐지는 인도에는 탄압했던 법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한 거고요. 에르오 사건이 미친 건 2차 아편전쟁을 발발시켰죠. 이건 비잔티움 제국에서 일어났고요. 헤레로족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나요? 나미비아에서 일어난 건데 독일에 대항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139번.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도 의외로 좀 어려웠던, 내 기억에 많이 남았던 시험지예요. 나 사건에 대한 설명. 자, 서유럽의 사상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12월에 당을 결성하고 거사를 계획했대. 청년 장교들이 주도한 거야. 어디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죠. 그래서 봉기를 시도했대. 그날 차르의 군대에 진압됐대. 이거는 데카브리스트 봉기예요. 러시아에서 그 청년 장교들이 주도한 봉기는 데카브리스트입니다. 특히 나폴레옹 전쟁 참전 이후기 때문에 19세기인 것까지 알 수 있죠. 다음 술탄 압둘하미드 2세가 범이슬람주의를 강조하며 자유주의를 탄압하니까 이건 오스만에서 있던 일이죠. 청년 장교들이 티르크 빅민혁명 식당과 손을 잡고 거사를 계획했대요. 그래서 이 무장봉기는 이스탄불 둥지로 확장했대. 오스만에서 청년 장교들이 주도한 봉기는 청년 티르크당 운동이에요. 오케이. 자, 데카브리스트 봉기는 특히 1825년에 이루어졌단 말이다. 7월 혁명은 언제 일어났어요? 1830년에 일어나죠. 그리고 이거 선거권 노동자층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건 프랑스 2월 혁명이고요. 입번 정답 3번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했죠. 청년 티르크당은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도했고요. 데카브리스트 봉기도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둘 다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거 맞는데 청년 티르크당은 기존에 그 탄지마트 때 만들어졌던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헌법이 있었죠. 그걸 다시 부활시키려는 거였고요. 데카브리스트는 이제 우리도 입헌 군주제로 나아가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오케이? 와브 운동이고요. 둘 다 입헌 군주제를 수립으로 목표로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40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병사들이 가는 카이로 등지를 장악할 막르크 왕조를 무너뜨렸대요. 이건 오스만이죠. 이 누굴까? 그래도 나의 여기 힌트가 여기 나와요.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면서 카톨릭 강요 정책을 실시했대. 이건 에스파냐죠. 둘의 관계를 묻는 문제네요. 둘은 레판토에서 싸웠습니다. 오케이. 누가 이겼어요? 바로 나왔겠죠, 여러분? 에스파냐가 이겼어요. 오케이. 이건 프로이센이고요. 프랑스에 할양한 건 이탈리아입니다. 이건 프로이센이고요. 이거 영국이죠. 정답 5번. 자, 141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그렇대요. 우리는 한때, 그러니까 봐봐, 가의 사절. 그럼 이거 가죠. 나의 군주. 이거 나죠. 이것부터 잡으세요. 알겠죠? 우리는 한때 교황청 이전과 교황 선출에도 영향을 행사했대.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교황청 이전과 교황 선출에 영향을 했대. 그럼 교황청 이전한 건 아비뇽 유수 때죠. 그때 큰 영향력을 행사한 가는 누구예요? 이거 프랑스예요. 그때 프랑스의 입김으로 아비뇽 유수를 했잖아. 프랑스 남부에 결국 교황청을 하나 설립했죠. 게다가 합스부르크 가문이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을 차지한 후 양방향에서 우리 국경을 위협하고 있대. 이건 프랑스의 지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프랑스가 있으면 오른쪽에 독일, 왼쪽이 에스파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독일이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스파냐. 그럼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오케이? 모르겠으면 저 아비뇽 유수만으로도 프랑스 맞춰도 괜찮아요. 헝가리 등을 정복했대. 그리고 빈 점령에 실패했대. 이건 오스마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둘의 관계 1차 세계대전에서 싸웠죠. 이거는 오스만 러시아고요. 이란 침략한 건 아니 러시아랑 영국이에요. 영국과 함께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한 건 러시아랑 프랑스고요. 이건 독일과 프랑스가 싸웠죠. 정답 3번. 자, 그 다음 이제 근대 서아시아 두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작년에 근데 와하브 운동이 처음 등장했어요. 진짜 이제 확실히 세계사가 끝에 다다르면서 다양한 주제를 내는 것 같아요. 잘 대비합시다. 이슬람 초기 순수함을 회복하자는 와하브 운동은 어디서 시작했어? 아라비아 반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딱. 그리고 이 운동의 결과 이 사람이 와하브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와하브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둘게요. 그래서 압드 와하브가 주도했습니다. 헤지라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가 탄압받아서 실시한 거고요. 이건 콜카타 대회죠. 무굴 제국에서. 아니 근데 인도에서 무굴 제국 이미 멸망했어. 이 무굴 제국 멸망 이후에 인도에서 영국 식민지일 때 콜카타 대회가 진행됐고요. 이건 이란 카자르 왕조에서 실시됐죠. 정답 2번. 그러면 카자르 왕조에서 있었던 일로 이 143번 문제가 등장했어요. 보면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가를 일단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분할 점령했었어요. 그것부터 등장을 했고요. 여기 나오네. 러시아랑 영국 사이에서 이중 압박을 받으며 영토를 빼앗기거나 각종 독점권을 넘겨주었대. 게다가 샤가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까지 알아둬야 돼요. 카자르 왕조입니다. 얘네는 그 영국이 담배 판매권을 가져가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담배 불매 운동을 전개해요. 오스만, 이거는 제3세기죠. 이건 에티오피아고요. 이건 인도죠.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와하브랑 카자르 왕조까지 잘 정리해둡시다. 자, 그다음 144번. 각 왕조 문화, 이제부터 인도사예요, 여러분. 인도사는 그냥 각 왕조의 특징. 확실히 좀 무굴 제국이 자세하게 나오고요. 무굴 제국의 특징 좀 심도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144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렉산드로스 사망 이후 셀레우코스 1세가 페르시아 왕을 자처하며 인도스강 유역을 침입했어. 그때 인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가는 그 셀레우코스 침략에 저항을 했다고. 그리고 그 결국 셀레우코스는 가와 평화 협정을 맺고 가의 파탈리푸트라의 사절단을 파견했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가가 마우리아 왕조인지 알 수 있어요. 알렉산드로 사망 이후 알렉산드로스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마우리아 왕조가 건국됐고 그 세력에 저항을 했고요. 두 번째 수도가 파탈리푸트라다. 두 가지를 통해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작년에 9월 모의고사인가? 이거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의 키워드를 알렉산드로스 사망 이후 침략으로 물어봤는데 그들이 다 틀려버린 거야. 내가 진짜 기저 초풍했다니까. 어렵지도 않은 거. 기출에 게다가 그대로 나왔었잖아. 여러분들 기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정답 3번이고요. 쿠투미나라는 이게 델리스타만 농조죠. 쿠션. 오케이. 다음 메추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조의 전성기를 열었는데 카니슈카라고 써있대요. 그리고 밑에 서쪽으로는 파르티아와 접하고 뭐 안드라 왕조는 몰라도 돼요. 파르티아와 접하고 유럽으로는 로마, 중국으로는 한나라 이렇게 같이 존재했다 알면 됩니다. 쿠샨이죠. 카니슈카 왕 봐서 정답이 4번이고요. 카니슈카 왕은 대승불교를 믿었고 마우리아 왕조는 상자불교. 이 차이까지 알아둡시다. 이건 보로부두르 왕조에서 델리스타 왕조에서 무굴 제국이고요. 국타죠. 정답 4번. 어렵지 않죠?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펀자브 지방 장악 그리고 파르티아 로마 제국 동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후한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펀자브 지방 인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영토거든요. 누구죠? 쿠샨이죠. 자주 나온다 했어. 파르티아 로마 한나라. 오케이? 쿠샨 1한계통의 민족이 세워졌고요. 구타의 마우리아. 이거는 구르 왕조고요. 고르라고도 하죠. 이건 무굴입니다. 정답 4번. 자, 147번 가 왕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다양한 불교 인물이 출토되었대요. 특히 카니슈카 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져 있대. 이거 왜 넣었냐면 가에서는 그럼 카니슈카 왕이 있으면 쿠샨인지는 알죠. 근데 여기 중생구제를 중시하는 불교가 발달했대. 이 중생구제를 중시하는 불교가 상자부랑 대승 중에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표현 알아둡시다라고 내가 이 문제를 넣었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정답 찾는데 카니슈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아니 5번. 쿠샤에서 간다라 미술 양식이 발달했죠. 산치대탑은 마우리아 왕조 때 건립됐어요. 오케이? 헷갈리지 맙시다. 무굴 구타 보로부두르 왕조에서. 그래서 5번 148번 미추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진의 구법승 법표는 장안을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의 땅을 밟았대요. 쭉 읽다 보니까 3년 동안 수도 파탈리푸트라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조의 수도가 파탈리푸트라인데 파탈리푸트라가 수조인 왕조 누구예요? 마우리아랑 굽타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으로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면 동진을 보고 이걸 키워드를 찾았어야 돼. 동진이 4세기에서 5세기에 존재를 했거든요. 동진이 존재했을 때 파탈리푸트라가 수도인 국가는 굽타예요. 굽타가 4세기부터 6세기에 인도에서 존재했어요. 그래서 동진과 파탈리푸트라를 가지고 문제를 굽타인지 알았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알아둡시다. 여기 굽타는 에프타리 침략으로 세력이 약화됐죠.
무굴이고요. 쿠투미나르는 델리 술탄 왕조. 간다라는 쿠샨 마우리아. 자, 그다음 149번. 인도 굽타 왕식의 굽타 양식 영향을 받았는데 자와섬에서 발달했대. 이게 보로부두르 사원이에요. 이 그림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샤일랜드 왕조 시기에 축조되었습니다. 이건 크메르 왕국이고요. 굽타 왕조의 양식을 영향을 받았지만 찬드라 굽타 2세의 명령에 따라 건설되진 않았어. 저 보로부두르 사원이 그거 알아두고, 19개 사원은 암리차르 황금 사원이고요. 무굴 제국 때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 술탄 왕조 때 세워뒀죠. 정답 3번입니다. 그대로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한번 나오고 잘 안 나와요. 한번 그냥 확인만 해두세요. 알겠죠? 자, 150번. 튀르크 세력이 펀자브 지방을 넘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세웠대요. 그 이후 델리를 중심으로 여러 이슬람 왕조가 지속되었다. 델리 술탄 왕조죠. 이게 쿠투브 미나르예요. 그래서 아이바크가 델리를 차지하고 델리 술탄 왕조를 개창했죠. 그래서 이 쿠투브 미나르 그림이랑 이 델리 술탄 왕조 수립 과정 알아둡시다. 마라타 동맹은 무굴 제국의 탄압 때문에 결성됐고요. 상자 불교, 마우리아 왕 아소카 왕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상자 불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소카 왕 영토 확장, 에프탈은 굽타를 멸망시켰죠. 3번. 자, 151번. 가 인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학자이면서 걸출한 이맘이며 인도의 수석 법관인 가즈나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델리는 이슬람교에 정복되었대요. 다음, 가즈나이는 가이가 이 도시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를 열었대. 엄청난 키워드죠. 그리고 가는 무함마드의 고르의 노예 출신이다. 그래서 가가 아이바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바크가 저 무함마드 알 고르의 노예 출신이었다도 나오고요. 교과서에. 게다가 몰랐다 치자.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해서, 아이바크가 이슬람 출신인데 이슬람 왕조를 개창했죠. 근데 우리가 델리 술탄 왕조를 배울 때 델리 술탄의 왕조의 정의는 아이바크가 델리를 수립한 이후 5개 이슬람 왕조를 통틀어서 델리 술탄 왕조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아이바크가 건국한 건 첫 번째 이슬람 왕조고요. 그 뒤로 4개가 더 연달아 이어지는 거지. 총 5개. 그러면 그건 다 델리 술탄 왕조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걸 첫 번째로 열었던 가는 아이바크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델리 술탄 왕조와 아이바크에 관한 내용 알아두고요. 다종 무굴 제국이고요. 오스만이고 무굴 제국. 정답 3번.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랑 아이바크에 관한 내용도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152번. 밑줄쯤 황제의 제2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파비 왕조와 교역, 즉 사파비 왕조와 같은 시기에 있던 인도 국가 내와 지도를 친절하게 보여줬어. 그리고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한 황제를 도와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여기 보면 라지푸트 출신 황후는 황제의 왕비죠. 그러면 이 황제는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하고 라지푸트 출신 여인과 결혼을 했네. 누구게요? 아크바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모르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사파비 왕조와 교역했으면 그 시기에는 무굴 제국이다. 근데 그 무굴 제국 안에서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하고 라지푸트 출신 여인과 결혼한 황제는 아크바르다. 그리고 요 아그라가 일단 무굴 제국 수도는 여러 번 바뀌어서 막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아크바르는 아그라를 수도로 삼았어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Anyway, 아크바르는 지지야를 폐지했죠. 자, 마라타 동맹은 아우랑제부 때고요. 고르 왕조를 정벌한 건 그때 한 12세기에서 13세기 정도 돼요. 이게 아우랑제부고요. 이것도 샤자한 때죠. 아크바르 아들이 샤자한이고 그 아들이 아우랑제부예요. 오케이? 다시 아크바르의 손자가 샤자한이고요. 미안, 아들이라고 한 거 미안. 아크바르 손자가 샤자한이고 샤자한의 아들이 아우랑제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크바르 한 명 더 있고 샤자한, 그다음 아우랑제부 이렇게 가요. 아크바르와 샤자한의 관계까지는 몰라도 되고 샤자한 아들이 아우랑제부인 건 알아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153번. 황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미주신 황제. 역시 사파비 왕조를 교역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인도 국가가 무굴 제국인지 알겠죠. 그리고 데칸고원 일대의 경제적 보장에 힘써달라는 포르투갈 상인의 요청을 받았대요. 황제가 데칸고원 넘어 남인도 지역을 대부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남인도 무굴 제국 안에서 데칸고원 이남의 남인도를 점령한 사람은 아우랑제부예요. 지자를 부활시켰죠. 델리 수탄 왕조고 샤자한이고요. 이건 바부르겠죠. 무굴 제국을 건국한. 이건 포르투갈이죠. 자, 봐봐요. 오른쪽 게 먼저 등장을 했어. 근데 둘 문제를 보면 유형도 굉장히 비슷하죠. 일단 사파비 왕조를 통해서 무굴 제국을 알았어야 되고 지도도 그대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행기 출신으로 문제를 등장을 했죠. 게다가 이거는 아우랑제부 153번 아우랑제부 152번 아크바르를 출제를 했어요. 굉장히 유형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잘 분석을 해두자. 알겠죠? 왜 뭄타즈 마을을 충유하는 묘당이 타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랑제부 아빠가 샤자한이라 했잖아. 샤자한 때 타지 마을을 짓고 이제 아우랑제부가 그걸 보면서 놀랐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네요. 아시겠죠? 다음 154번. 미추친 이 세력에 대한 항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황제가 데칸고원 인원까지 영토를 확장했대. 이거는 인도 역사상 아우랑제부밖에 없어요. 근데 지지아를 부활시켰대. 어휴, 끝났죠. 근데 카스트 제도 신분 차별에 반대해서 펀자브 지방에서 저항을 이끌었던 이 세력은 누구예요? 여기 얘네가 시크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우랑제부 시기에 신분 차별을 반대하고 펀자브 지방에서 세력을 이끌었던 애들은 무시어 시크교다. 그래서 나나크라는 인물이 시크교를 만들죠. 오케이? 오스만 이건 수단이죠. 마흐디는 플라시 전투 발발? 뭐 그냥 서로 이권 다툼한 거예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여기 구타죠. 정답 4번. 그래서 시크교의 내용도 알아둡시다. 155번. 19세기 전반에 시작된 가에서는 서구 사상 등의 영향을 받은 브라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대. 브라만이 주도했고요. 전통신앙의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자는 종교운동에서 출발해서 여러가지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했다. 특히 우상숭배의 배격, 신분차별 철폐, 사티 폐지 다 어디서 나온 표현이요? 이거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때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이건 람모한 로이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고요. 러시아고 무굴 제국은 인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적이 없죠. 마르타 동맹은 아우랑제부터 결성됐고요. 이건 오스만이니까 관계가 없죠. 정답 1번. 그래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둡시다. 156번. 이번 반란은 기존 군대와 다르다. 사병들이 자기 손으로 백인 장교를 처단한 점, 스스로 종교적 반목을 버리고 단결한 점, 그리고 델리를 점령하고 황제를 복권시킨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인도 회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에서 다르다. 사병들이 주도한 봉기, 이 반란이에요. 근데 종교적 반목, 종교를 떠나서 서로 모였다. 그리고 델리를 점령했다. 델리가 인도인데 델리를 점령한 세력이 이게 세포이에요. 세포이. 게다가 얘네는 동인도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출발했죠. 얘네가 세포이가 동인도 회사 용병 출신이잖아. 그거 알았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동인도 회사에서 준 탄띠인가? 탄약통인가? 탄약통에 소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이유로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랑 돼지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이슬람교가 함께 이 세포의 항쟁을 주도했죠. 그렇다 보니까 종교적 반목을 버리고 단결했다. 이슬람교랑 힌두교랑 같이 단결했다. 그리고 얘네가 델리까지 점령했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둬야 하고요. 이 키워드들을 종합하면 세포의 항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이 되었죠.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그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영국 왕이 인도를 직접 다스리게 되었죠. 이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무굴 제국 황제는 이때 폐위되면서 무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케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고요. 간디의 소금 행진이죠. 둘이 싸운 거고요. 영국 프랑스가 둘이 싸운 거고, 벵골 분할령이 취소되는 건 어떤 사건 때문에 취소되나요? 이게 콜카타 대회 때 반영 운동을 통해서 벵골 분할령이 취소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 5번. 그래서 세포의 항쟁 내용 잘 알아두고요. 157번. 가 조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국 가에 고용된 용병들에게 탄약도를 새로 지급했는데 이런 소문이 돌았다. 소기름 때문에 힌두교가, 돼지 기름 때문에 이슬람교 애들이 불만을 가져서 불만은 확산되고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건 일단 세포의 항쟁인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해에 등장했잖아. 왼쪽이 구모고 오른쪽이 수능인데 이게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157번이 그 해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는데 애들이 세포의 항쟁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얘네가 저 가가 동인도 회사의 인지를 너무 헷갈려 했던 거, 어려웠던 것 같아. 오케이? 이거는 진짜 동인도 회사를 그러니까 세포 양진을 꼼꼼하게 봤어야만 풀 수 있어요. 기출에서도 등장했고,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표현도 등장했었고요. 교과서에 당연히 있지. 얘네가 동인도 회사 출신 소속된 고용이 세포이라는 것도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꼼꼼하게 알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더 어려워. 얘네가 보스턴 차 사건 때 동인도 회사의 차를 미국 애들이 바다에 빠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정답을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 찾는 것도 어렵고 동인도 회사가 보스턴 차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찾는 것도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도 50점이 1등급 컷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때가 1등급 컷이 47점이니까 3점짜리 하나 틀려도 괜찮다고. 알겠죠?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면 진짜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벵골 분할령이에요. 그냥 영국이 인도인을 갈라 먹으려고 했고요. 룰로포 제정 결과 인도인을 그냥 구금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쇼다 사건의 배경? 서로 영국이랑 프랑스랑 땅 따먹기 하다가 충돌했고요. 카슈미르 분쟁 주체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싸우고 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길죠? 여러분 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일본사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인도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일본사 볼게요.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일본사는 정말 어렵지 않게 나와. 특히 전근대사는 그냥 뭐 나라, 헤이안, 이건 야마토 정권 때고 야마토, 뭐 가마쿠라 무로마치 각 막부들이랑 각 시대별의 특징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근데 현대사도 몇 가지 사건들만 주요한 사건들만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가 중국 황제의 서신에 황제가 외왕의 안부를 묻는다라고 적혔던 것들에 대하여 군신들이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쇼토쿠 태자가 어쩌고 황이란 글자는 함부로 사용한 글자가 아니다라고 군신들의 주장을 일축할 때 중국 사신들에게 답서를 건네고 후한 접대를 해요. 귀국시켰대. 쇼토쿠 태자는 6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존재를 해요. 야마토 정권 때고요. 나는 읽으면 중국인을 어쩌면 수도 장안이 지금 중국은 반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도 장안이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대. 또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항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해적에 의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대. 얼마 후 중국 문물 수용을 위한 사신 파견이 중지되었대요. 장안을 수도로 하는 중국이 당나라죠. 네, 그 중국 문물 수용을 위한 당나라 문물 수용을 위한 사신 파견이 중지되었대요. 언제게요?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는 거죠. 이게 헤이안 9세기입니다. 그러면 야마토 정권과 헤이안 시기 사이에 있었던 저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는 시기는 나라 시대죠. 정답 2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본사도 연평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다. 알아둡시다. 류큐가 병합된 건 메이지 정부 때죠. 에도 막부 때. 이건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보낸 거고요. 이것도 에도 막부. 정답 2번. 잘 분석을 해둡시다. 자, 도다이사. 그리고 헤이조큐를 수도로 삼았대요. 이게 나라 시대죠. 너무 귀엽네요. 정답 1번 고사기가 편찬됐고요. 이거 에도고요. 메이지 정부 때고요. 가마쿠라 때고요. 야마토 정권 때죠. 정답 1번. 어렵지 않죠? 나라 시대 특징. 자, 160번. 자료를 활용한 탐구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땡 시대에는 겐지 이야기. 그리고 외래 분부를 일본 풍토와 기호에 맞게 소화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국풍문화예요. 겐지 이야기까지 나온 거 보면 국풍문화 겐지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에 발달했죠. 정답 1번이고요. 저 대놓고 줬네. 국풍문화. 나라. 가마쿠라. 야마토. 에도 막부죠. 어렵지 않죠? 161번. 가 막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막부를 두고 동아시아 두 나라 사이에 오갔던 국서 일부에 도의는 섬나라 오랑캐를 뜻한데 경 또한 도의가 친히 보낸 사실은 내 조금 응답조차 하지 않았음을 잘 알 것이다. 그들과 남송 사이 내통까지 의심스럽다. 자, 남송 등장했죠. 남송이 언제 존재했죠? 남송 12세기부터 13세기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정벌뿐이다. 짐이 경의 영내에 둔전 두고 자니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동정을 위한 배를 잘 준비하라. 도의는 바다로 1만 리나 떨어질 때 바다에 떨어지는 섬나라 오랑캐를 도의라고 하잖아. 근데 자, 지금 어쨌든 그 도의를 정벌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오케이? 근데 바람과 파도가 험난하여 이 도의를 얻는다는 이름이 없대요. 오케이? 그러면 자, 누가 이 세 막부는 총 3개 있잖아. 근데 가 막부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가 12세기에서 13세기 남송이 위치했던 시기야. 근데 이 도의가 심지어 남송과 내통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지, 경은. 오케이? 일단 시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12세기, 13세기 존재했던 막부는 벌써 느낌이 딱 오죠. 가마쿠라 막부인데. 그래서 경이 이 동쪽을 정벌하려고 배를 준비하고 정벌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정벌하려고 하는데 바람과 파도가 험난해서 얘네들 정벌한다는 이득이 없대요. 우리가 가마쿠라 막부 때 태풍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가가 가마쿠라 막부인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저 경은 원나라 사람이겠죠. 그래서 원나라가 가마쿠라 막부 정벌을 준비하는 13세기 상황이다. 근데 그게 바람과 파도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때는 무신들이 장원을 대신 관리를 해줬고요. 되지만은 에도 견수사는 야마토 정권 때죠. 6세기에서 7세기 초 사이 야마토 정권 때인지만 알면 되고요. 달카기 신도 야마토 정권 때. 가만무역은 무로마치 막부죠. 그래서 정답 1번. 162번. 가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영국 무사 가문 출신이 그는 고다이고 천황의 막부 토벌에 가담했대요.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침을 막느라 쇠퇴해진 막부는 이게 가마쿠라죠. 더 이상 명맥을 잇지 못했대. 가마쿠라가 멸망했다. 얼마 후 그는 천황과 갈라서고 영국 무사 가문 출신인 그는 가를 새롭게 수립했대요. 그러면 가마쿠라 이후에 등장한 막부겠지. 가는 누구예요? 무로마치 막부죠. 그래서 가마쿠라에서 무로마치 넘어가는 상황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가만무역이 실시되었습니다. 이건 에도, 야마토, 와카는 헤이안. 이것도 에도죠. 그래서 정답 4번. 각 막부의 특징들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163번. 미추신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0여 년간 지속되어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나는 여표로 쇼군의 명령은 일부 지역에만 미쳤대. 슈고가 쇼군의 명령에 따라 슈고 다이이에게 지시를 내리더라도 그는 대개 따르지 않았다. 즉 쇼군의 권위가 약화되고 슈고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오케이? 이때 실추된 막부의 권위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약 100년간의 혼란이 이어졌다. 이 100년간의 혼란은 전국 시대를 의미하겠죠. 일본에서. 그러면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겠죠. 게다가 10여 년간 지속된 수도 때문에 쇼군의 권위가 약화됐어. 이거는 뭐야? 온인은 아니죠. 우리가 온인은 나는 쇼군 자리를 둘러싼 쇼군 계승 문제를 둘러싼 난이라고 배웠고요. 그게 10여 년간 지속됐고 그것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의 권위가 약화됐다. 그리고 온인의 난으로 전국 시대가 이어졌다. 이렇게까지 배웠었죠. 오케이? 그리고 저 슈고는 무로마치 막부 때 등장한 용어인데 기존의 그 가마쿠라 막부에서 땅을 부여받은 가신들 있잖아. 걔네가 슈고가 돼요. 그게 무로마치 막부 시기예요. 그래서 이 슈고까지 교과서에 있으니까 알아둡시다. 오케이? 심지어 교토의 막부라고 했네. 무로마치가 교토예요. 오케이? 그렇게 뭐 다 모든 힌트가 무로마치 막부인 걸 가르치고 있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개창했고요. 나라, 에도, 헤이안, 가마쿠라는 누가 엽니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야스. 이 세 사람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164번. 자, 164번. 미주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화려한 부채래요. 한 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 간의 분열. 이게 뭐예요?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정의예요. 정의. 이거 모르면 개념 공부 다시 돌아가세요. 이걸 누가 통일했어? 히데요시죠. 조선 침략 뭐예요? 이거 임진왜란이죠. 이거 모르겠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한국사예요. 한국사. 도쿠가와 이에야스고요. 이거 뭐지? 쇼토쿠 태자죠.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스예요. 이거는 7세기에서 9세기 일본. 오케이 정답 4번. 자, 165번.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막부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무가 제법도로 그리고 1년마다 쇼군을 뵈러 가. 근데 다이묘께서 비용도 다 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는 산킨코타이 제도죠. 그러니까 무갑 제법도와 산킨코타이 제도 내용을 통해서 이게 에도 막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죠. 전국시대는 무로마치 막부 때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었고요. 천황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사용된 건 7세기 말 일본에서예요. 오케이. 가마쿠라 이거는 야마토. 2번이고요. 166번. 이 미추신 이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러한 서양과의 교류는 막부의 성립 이후 세국 정책을 일단 전개했고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였고 서양과의 무역도 나가사키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대. 에도 막부죠. 정답 1번. 그래서 에도 막부의 대외 무역 특징도 알아둡시다. 가나 문자는 헤이안, 다이카 계신 야마토. 이거는 메이지 정부예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오른 건 무로마치 막부죠. 정답 1번. 167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얼마 전 쇼군이 천황에게 아뢰기를 국가기관을 세우기 어려워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다. 천황에게 쇼군이 정권을 반환한다. 그리고 왕정 복고 그래서 막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관직을 폐지한다. 막부가 천황에게 권력 넘기는 건 우리 일본 역사상 메이지 유신밖에 없죠.
조선 앞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뒀대. 특히 근데 봐봐, 조선에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거 청일전쟁, 러일전쟁 두 개 있어요. 근데 청일 군인을 쓰러뜨렸다니까 이게 청일전쟁 결과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상황이잖아. 1895년이네요. 청일전쟁이 1894년부터 95년까지 전개됐거든요. 95년.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메이지 정부의 그냥 메이지 정부의 업적이 아니지. 메이지 정부에 있었던 정책들을 물어보는 문제잖아. 1번이죠.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할양됐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도 1904년이죠. 이거 에도막부 때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전이잖아. 이거 시모다 개항한 거 언제요? 화친조약이요. 미일 화친조약 54년 써줘야겠다. 우리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 동산 애들은 발가락으로도 나와야 돼. 너무 많이 했잖아 우리 개항조약. 근데 우리 세계사 하는 친구들도 개항조약 중요해요. 중국이랑 일본 알아두셔야 돼요. 42년 가 이전이죠. 내가 일본사 세계사만 하는 아이들은 따로 연표 안 냈어. 그냥 여기에 나온 기출에 나온 연도들만 외우세요. 아시겠죠? 168번 밑줄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메이지면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 제국 의회를 개설했대. 근데 막부가 타도된 건 언제야? 메이지 유신 때죠. 1868년. 일본 제국의회가 개설된 건 1890년. 대략 23년이라죠. 23년까지. 메이지 23년까지.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첫 해가 메이지 1년이야. 그리고 22년 후가 메이지 23년이잖아. 여기도 22년 후죠. 오케이. 자, 이거 역시 그냥 메이지 정부의 정책을 고르면 되는 문제예요. 1번이요. 정한론 연도 나도 몰라.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냥 메이지 정부가 추진한 대외 정책이다. 이걸로 알면 되고요. 진주만 기습은 언제예요? 41년. 한참 뒤죠. 이거 37년. 일소통상조약 58년이에요. 이 이전이죠. 메이지 유신 이전. 1895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비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본사 연도는 세계사만 하는 애들은 어차피 동사하는 애들은 다 알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 10개는 다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정한론 빼고. 이거 1879년. 오케이. 169번 가나우카 사이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흑해와 발트해 주둔 중인 주력 함대를 동아시아 전쟁으로 출신시킬 거래요. 가해 팽창을 경계하는 영국 과연 이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도록 허락할 것이니 귀추가 주목된대. 가와 전쟁 중인 근데 발트 함대에서 느낌이 딱 오죠. 이거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리고 발트 함대를 동아시아 전쟁으로 출전시키는 상황은 러일 전쟁 때입니다. 나는 군수물자를 산적하느라 바쁘대요. 그러니까 가와 전쟁 중인 나는 일본이요. 여기서 딱 느낌이 오죠. 그리고 얘네들은 10년 전쯤에 이미 타이완을 지배했어. 타이완 언제 지배한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1895년에 일본이 차지를 했죠. 그러니까 딱 러일 전쟁 10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서 나가 일본인 게 확실합니다. 두루안에서 강릉기는 삼국건설로 대립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라오똥반도를 차지하니까 러시아가 곧바로 라오똥반도 토해내라고 삼국 간섭을 합니다. 추축국 동맹은 독2일이고요. 이거는 청이랑 러시아. 이건 에스파냐랑 미국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인데 일본은 없습니다. 러시아도 없고요. 정답 1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사 잘 정리해 두시고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현대사로 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화이팅 합시다.